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또 벌써 한 주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부터 비가 또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요. 다들 오늘 아침 출근 잘 하셨죠? 자, 요즘에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이요, 거시경제 지표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고용 지표에 의해서 또 증시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미 증시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00분 정도가 참여하셔서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대화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투자하시기에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괜찮으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중요한 데이터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됐어요. 자, 첫 번째는요, 채용 공고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예상을 많이 하회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상태가 좋지가 못합니다. 자, 보시면 이전에는요, 1,000만 건을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예측치도 한 요 정도였는데, 이제 1,000만 건 이하로 990만 건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자, 이 수치를 보시면요, 거의 요때 이후로 거의 최악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 강했다면, 지금은 그걸 완전히 뒤엎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채용 공고가 이렇게까지 줄었다는 건요, 고용시장이 그렇게 견고한 시그널로 볼 수가 없거든요. 자, 거기다가 미국 공장 주문이요. 지금 이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지만 예측치보다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시그널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조업이 굉장히 부진을 겪고 있다는 지표들이 어제도 그렇고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미 증시에 반영이 돼서 미국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 좀 상승을 했던, 그나마 상승했던 다우 지수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S&P와 나스닥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빨간색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뭐 개별적인 언급을 할 만한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제 또 보시면 요거 하나만 언급을 드리면 에너지 섹터는 어제 이제 원유 감산 때문에 꽤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또 상승분을 일정 부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의 셈법이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요한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에 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빈살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왕권 국가죠. 그래서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하는데 원래 형제끼리 계승을 해요. 근데 최초로, 사우디 최초로 아들로 세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왕세자죠. 그리고 본인의 비슷한 서열에 있는 형제들 있죠.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다 어떻게든 막 재산을 다 몰수하거나 아니면 어디 보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입막음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야망이 크고 그리고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과 얘기를 하면서요. 더 이상 미국을 즐겁게 하는 데는요. 나는 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이제는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도 훨씬 더 밀접하게 결탁을 하고 브릭스에 가입해서 그 경제권에서 훨씬 더 많은 결탁을 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데는요, 미국이 셰일가스가 이제 생산되고 나서 중동에서 계속 발을 빼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앙금들, 그리고 본인들의 실리를 위해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는 어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보시면요. 여전히 지금 촬영하는 9시 반 기준으로도요. 지금 28K 부근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RSI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 다이버전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를 했는데요. 자, 원래 RSI를 활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70과 30을 기준으로 해서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서요. 자, 이때는 투자를 피해야 되고 이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시그널로 활용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굉장히 과매수 구간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만큼 최근에 시장이 뜨거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RSI가 좀 다시 이평선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평선을 RSI가 통과하는 지점에서 보통은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도 보시면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시면서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보시고, 뒤에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뢰하는 트레이더의 어떤 자료들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네, 어제는요,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많은 코인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의 상승이 폭이 가장 이제 컸습니다. 투심은 여전히 62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좀 탐욕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어제 오랜만에 좀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평선을 뚫고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추세가 이제 곧 있으면은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 추세가 그때까지 이어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마일스 도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좀 유명한 트위터리안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브레이크아웃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지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항도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이 친구도 계속 봐야 되는데 역시나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의 그 향방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4월 12일에 있을 이 업그레이드를 갖다가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일주일여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이번에 상승한 것도 당연히 이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크게 유입이 된 건데,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글래스노드에서요, 이더리움의 투자 손실 상태를 갖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산 유입 시점 가격에서 현 시가를 비교해서 지금 손실인가 아니면 수익권인가를 봤더니,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이 10개월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여기 위치를 하는 거죠. 지금 이때부터 거의 뭐 10개월 내에 가장 최저다. 이거는 지금 이더리움 수익권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와는 별개로 한국의 언론들은요, 좀 다른 식의 워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미제재 대상 오르나, 코인 시장 대혼란, 뭐 이런 워딩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퍼드를 조성하고, 그리고 국내 언론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2조 원 규모 이더리움 시장에 풀리나. 자, 근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이 32더 예치되어 있던 거를 계속해서 예치를 해둬야 됐던 거예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예치되어 있던 것들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차익을 하려는 매물은 언제든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입출금이 자유롭게 되면 과거에 좀 무서워서 스테이킹을 못했던 사람들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스테이킹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제 상식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매도 물량이 풀리는 거는 발생하겠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비율이요, 에이다나 다른 비슷한 레이어 1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은 더욱더 많아지고요. 이더리움은 거기다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의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승분을 토해내고, 지금 오늘 촬영하는 기준으로 또 조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소송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있을 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물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요, 어제 그 트위터의 로고를 이제 시바견으로 바꾼 거,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또 예상대로 일정 부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파랑새로 돌려놔라 하고는 이 미네르바 부엉이를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도지코인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요, 비트코이너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트위터에다가 이 비트코인 라이팅 네트워크를 제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도록 해라라고 지금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도지코인에 대해서 또 의도적으로 많은 또 워딩을 하고 또 많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또 느닷없이 이 세를 갖다 도지견으로 바꿔버리니까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석양이 질 무렵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는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일 거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클 셀러 얘기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볼 날이 올 것이고 이 트위터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VD 지표 보겠습니다. 현재 뭐 매수벽이나 매도벽은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서 아주 좀 옅게 좀 빨간 매도벽이 조금 나오는 그림이고요. 자, 보시면은 가장 큰 고래가요. 저 이 홀딩을 하다가 또 어제 밤사이에 굉장히 많이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상승장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 이 빨간 고래도 굉장히 급격하게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에 반해서 지금 다른 고래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라색 고래, 두 번째 큰 고래는 매도를 해서 현재 지금 홀딩을 하고 있고요. 파란색 고래도 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 또 매수를 했다가 매도라는 이런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고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매도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들마다도요, 서로마다 정말 매수 매도의 어떤 그런 스탠스들이 다 다르고요. 서로 이익을 좀 최대한 가져가기 위한 이 눈치 싸움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장 큰 고래들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 부분은요,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트레이더 분들의 어떤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기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요 외신들이 좀 가장 많이 이분 자료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 드려보면 이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분이 좀 중요한 얘기는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 그러니까 이 매크로 다운 트렌드가 브레이크아웃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자료에서 이미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이분이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지금 쇼텀에서는 다운사이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이게 매크로 트렌드를 브레이크아웃 하기 전에 다지는 기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은 더블탑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10일 동안 요 형성이 됐고, 이게 지금 7일에서 8일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될 때 이게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지금 일단 27에서 기본적인 저항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24 그리고 20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 결국은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응축된 에너지들을 모으는, 굉장히 하락해서 뭔가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산이라는 게 계속해서 상승만 한다, 그건 굉장히 허구적인 겁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등락을 거듭할 것이고, 지금 이 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 28K에서 이 정도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건 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어떤 등락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고, 결국 장기적으로 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자, 제가 이걸 강조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만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인 이 마이클 맥글론이라는 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규제 기관도 비트코인을 죽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이 나온 이유는요, 지금 현재 미국의 규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공격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노력들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꺼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야, 이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강한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XBT라고 하는 트위터리안의 어떤 게시물인데요. 인투더 블럭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면서요, 이 30K로 가기 위해서 이 저항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없는 저항이고, 그에 비해서 스트롱 디맨드, 이 수요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뭐냐면 인, 아웃을 봤을 때 현재 시점을 여기로 뒀을 때 지금 현재 유입되는 비율이 68%이고 유출되는 아웃이 3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K를 뚫는 과정은요, 이 훨씬 더 많은 수요에 의해서 강력하게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뚫고 나서 이후에 어떤 저항을 만나서 매도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28K 접전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는 매수세, 즉 불리시한 세력들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티멘트에서는요, 이 시장에 또 강세 심리가 계속해서 더 급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몇몇 시점들 굉장히 이 강세 심리가
높아졌던 시기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시기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의 투자 방식 그리고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는요,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지표를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수혜를 가장 적게 받는 나라들,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가상자산을 도입하고 있죠. 이번에는 남미 최대 투자은행이 달러와 팩인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는 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화폐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요, 또 인상적인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이 크립토가 디지털 화폐 이상의 무언가, 잠재력이 큰 기술이다. 결국은 이 크립토 커런시의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자, 디지털 화폐라는 건 비트코인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가상자산이 화폐로 활용되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가령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 화폐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혹은 그 위에서 태어난 이 DApp 같은 경우는요, 그런 차원들을 넘어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룸버그가요, 시티그룹의 최근 보고서를 언급을 하면서 이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향후 6년에서 8년 동안 10억 명의 사용자가 참여를 해서 수조 달러 가치를 지닌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런 고찰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산업이 처음 등장할 때 대다수 자동차 스타트업은 실패했지만 휘발유, 고속도로, 주유소, 모텔, 드라이브인 서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요를 창출해냈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이치로 암호화폐 산업의 강세를 전망하더라도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기술에 초점을 맞춘 투자도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유망한 기술로 탈중앙화 디지털 아이디 영지식 증명, 오라클, 브릿지 네 가지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SEC가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적극적인 공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인베이스에 웨스 노티스를 발송을 했는데, 이전에 내부자 거래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건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누적되어 있는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새로운 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세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려는 것이 아닌가. 자,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합의를 한다는 거는 SEC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런 기업들과도 합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합의로 또 마무리가 잘 되면은 이 시장 자체에 또 영향력, 어떤 파급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 전반적으로 이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최근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 그리고 수탁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조금 반대 행보를 보이는 게 영국이에요. 사실 영국은요, 늘 전통적으로 미국과 쌍둥이처럼 움직여 왔거든요. 미국의 가장 친한 동생이 영국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여러 기업들에게 이 은행과의 연결고리들 자꾸만 끊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해서 자산을 동결시키기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행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요,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큰 기간 동안에는 이 채굴을 중단해주면은 이 채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라이엇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걸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 이 채굴 기업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뉴욕 증시와는 디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은행 위기 여파가 수년 갈 거라는 이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인플레이션 압박, 이런 부분들에서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지켜내는 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시기에 지금 증시와 급격하게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요, 자, 오히려 반대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근데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세력들이 이걸 주워 담고 있기 때문에요. 또 이걸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분위기들이 어느 순간 매도세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보수적 관점으로 길게 시장을 보시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